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랑 같이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강의 노트 같이 확인하고 수업 짧게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끓는 점에 대해서 배웠고 또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단순히 끓는 점은 끓는 동안, 즉 액체가 기체가 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다 라고 끝난 게 아니고, 끓는 점을 제시할 때 반드시 압력과 함께 제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이 강의 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냐면, 녹는 점과 어는 점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던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왜 참기름을 냉장고에 넣었을 때는 얼지 않고 올리브유를 냉장고에 넣었을 때는 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 못한 친구들도 많고 저도 설명하면서 사실 이게 맞나? 헷갈렸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료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강의 노트 꺼내시고 이 두 장 꺼내시고 저랑 같이 확인하면서 교과서도 한 번씩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 오늘 가질게요. 네, 오늘 수업은 길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단순히 동영상 강의 플레이만 시켜놓지 마시고요. 교과서도 꺼내고 프린트물도 꺼내고 필기하면서 같이 좀 수업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내려놓으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도 그 공백을 메꾸기가 어려워요. 과학, 수학, 모든 교과가 마찬가지지만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제가 말했죠. 그래서 이거 안 배우면 고등학교 가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울 텐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만 모르고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수업에 참여하시고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강의 노트 필기하면서 수업 네, 우선 끓는 점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끓는 점, 끓는다라는 표현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모두 학습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액체가 끓기 시작해요. 액체가 상태 변화하죠. 어떤 상태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그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는 같이 한번 입으로 얘기하면서 들어보세요. 끓는 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정한 압력 하에서 압력이 계속 나올 거예요. 끓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다라고 정리해 놓으시고, 자,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이 그 물질의 뭐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물질의 특징이다,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같은 물질이라면 그 A 또는 B 물질이 같다면 A, B가 아니지. 그러면 A는 결국 A가 되는 거죠. 자, 만약 같은 물질이라면 그 물질은요, 양에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즉 물이 10g이고 10ml고 또는 물이 100ml고 상관없이 항상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은 같다라고 정의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마다 다르고 같은 물질이라면 그 끓는 점은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다?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의 특성. 자, 같은 물질의 경우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요. 자, 10ml보다 100ml를 끓일 때 뭐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끓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른 이유,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러면 자, 입자 또는 분자라고 표현해도 돼요. 입자 사이에 뭐가 존재해요? 힘이 존재하죠. 작용하는 힘. 즉
물 분자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 놓으면 물 분자들이 가까이 있어. 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 자, 이게 지금 액체 상태의 물이에요. 얘가 펜을 다른 색을 갖고 왔다. 자, 이 보이지 않는 힘들을 끊어야만 얘네들이 기체 상태로 달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물질마다 그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은 이 힘이 너무 강해서 끊기 위해서 많은 열이 필요하고 어떤 물질은 이 힘이 약해서 적은 열로도 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끓는 점의 활용은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만 제가 집어 넣어 놨죠. 자, 첫 번째 예시는 액체 질소예요. 액체 질소는 엄청 차가워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씨다 라는 거는 196도씨 마이너스 안 보인다? 자, 어쨌든 마이너스예요. 에이씨, 다시 써. 자, 마이너스 196도씨 마이너스 190에서 끓으니까 마이너스 190 이하에서는 모두 액체 상태죠. 자, 끓는 점에서 이 구간에서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하니까, 자, 그렇다면 최소 액체 질소의 온도는 마이너스 196도씨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질소가 엄청나게 차가워. 그래서 얘를 혈액을 냉동하거나 냉동인간을 만들거나 그럴 때 사용한다 라고 했고요. 자, 윤활유의 기름, 엔진에 들어가는 그 윤활유의 기름 성분은 끓는 점이 300도씨가 넘는데요. 왜 이렇게 뜨거운 애들을 사용하냐? 왜냐면 그 윤활유가 엔진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얘가 기체로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청 높은 온도에서 끓는 물질을 이용해서 계속 액체 상태로 윤활유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을 사용합니다.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바로 압력과 사실 다 기억해야 되지. 압력과 끓는 점이에요. 자, 외부의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은 어떻다? 자, 이 압력밥솥 보시면 그림 다시 볼게요. 자, 압력밥솥은요, 일기압보다 높아요. 즉, 일기압의 압력을 이기고 도망가는데 100도씨의 100도씨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얘가 너무 강해. 이상이야. 그럼 100도에서 끓었던 물이요, 100도씨에서 못 끓어요. 왜냐면 그 힘을 이기고 달아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압력밥솥 같은 경우는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고, 산꼭대기는 일기압보다 기압이 낮아요. 그쵸? 자, 100도에서 대기압을 이겨. 근데 100도가 일기압보다 낮아, 대기압보다 낮아졌어. 그 말은 100도가 되지 않아도 물이 끓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외부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같이 높아지고요. 외부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도 낮아져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입자들이 서로의 인력을 이기고 기체 상태로 달아나기 위해서 이겨야 될 것들은 서로의 인력도 이겨야 되고요. 이 대기압, 누르는 힘을 이기고 달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 밖에서 누르는 힘 자체가 세지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누르는 에너지가 작아지면, 압력이 낮아지면 더 적은 힘으로도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끓는 점을 언급할 때는요, 그래서 반드시 압력 조건을 함께 제시해 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끓는 점을 이야기할 때 보면 물의 끓는 점은 1기압에서 100도씨이다 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어디에든.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압력밥솥과 산꼭대기에서 밥이 맛있게 익는 이유, 설 익는 이유, 얘는 빨리 익는 이유, 얘는 잘 익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압력과 연결 지어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여러분 학생용으로 만든 프린트물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교사용 프린트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두 버전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가지고 왔으니까 이걸로 그냥 수업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이에요. 녹는 점과 어는 점. 자,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고체가 액체로 되는 동안, 또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얼음이 물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는 점은 반대로 액체. 예를 들어 물의 경우 얼음이 고체, 아니다. 물이 고체, 얼음이 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하죠. 자,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요 용어 기억해 놓으시고, 녹는 점과 어는 점은요, 끓는 점과 마찬가지로 물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 보면 내가 별표를 좋아하나 봐. 별을 계속 쳐. 네. 자, 얘네들도 이렇게 물질마다 다른 이유는요, 이렇게 그 끓는 점하고 똑같아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필기하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은 더 큰 화면으로 수업을 들을 거니까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의 활용으로 갈게요. 자, 녹는 점이 약 1700도래요. 뭐가? 타이타늄이. 형광펜 써야지. 자, 그래서 아무리 높은 온도에서도 녹지 않아야 하는 비행기의 엔진, 얼마나 뜨겁겠어. 근데 얘를 잘 녹는, 고체가 액체로 쉽게 되는 물질을 사용해 버리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잘 녹지 않는, 녹는 점이 높다라는 건 잘 녹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의 경우는 타이타늄, 소방복 또는 주방 용기, 뜨거운 액체에 담궈야 되는 국자 이런 거요. 냄비 이런 거 다 녹는 점이 높은 고체를 사용하고요. 자, 이 그림 두 번째 그림은요, 글루건이에요. 우리 쉽게 글루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글루건 안에 넣어놓은 이 실리콘, 이 심은요, 녹는 점이 봐봐, 71도 정도래요. 낮잖아요. 그래서 쉽게 녹아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땜납이나 퓨즈,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는 예에서 땜납과 퓨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쉽게 녹아야 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을 이용해요. 낮은 물질, 얘는 높은 물질. 네, 정리해 놓으세요. 자꾸 휘어져.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상온에서의 물질의 상태. 자, 요 양쪽 화살표로 된 이걸 그래프라고 해야 되는지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고체와 액체, 이 상태 변화하는 구간을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라고 말하지.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이 구간을요, 바로 끓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상온에서 어떤 물질,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거 설명했던 거야, 수업 시간에. 질소.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딱 점 2개를 찍고, 여기가 어디야? 이게 끓는 점이야. 이게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야. 자, 그럼 질소의 끓는 점은요, 마이너스 196도시고요. 질소의 어는 점은요, 녹는 점은 마이너스 210도씨예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96도씨, 여기다가 마이너스 210도씨를 적어. 자, 상온은 약 25도 정도, 25도에서 30도 정도라고 가정하시고, 210도보다 낮은 경우, 마이너스 196도보다 높은 경우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25도는 어느 구간에 해당할까? 그렇지. 마이너스 196도보다 당연히 높은 온도잖아, 25도는. 그래서 여기가 고체, 여기가 액체, 기체 구간이고, 항상 우리가 질소가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이유는 끓는 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끓는 점이 상온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뭐 할까? 저번에 했던 거 NaCl, 염화 나트륨이죠. 얘는요 1465도씨에서 끓고, 그리고 801도씨에서 녹는 애예요. 자, 그럼 얘도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좀 크게 그리자. 고체 구간, 액체 구간, 기체 구간. 녹는 점 801도 쓰고, 끓는 점 1465도 쓰고. 자, 상온 25도는 어떤 구간에 해당해? 당연히 801도보다 낮은 구간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구간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NaCl 염화 나트륨, 즉 소금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해요. 자, 세 번째. 아이고. 에탄올 했었지? 에탄올 또 똑같이 하자. 자, 그래프로 바로 그릴게요. 고체 구간, 액체 구간, 기체 구간.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시고요. 어는 점은 마이너스 114도씨예요. 자, 25도의 상온에서 에탄올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114보다 높지? 근데 74보다는 낮죠? 즉, 요 구간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에탄올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럼 물어봐. 그럼 만약에 가상의 환경에서 85도씨에서 에탄올은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찾으면 돼요? 이 85도씨가 이 세 구간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찾으면 된단 말이야. 78도보다 높은 구간에 해당하죠. 그래서 85도씨의 환경에서 에탄올은 기체 상태로 존재할 거다. 25도씨의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다. 또는 영하 한 200도의 뭐 냉동 창고에서 에탄올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 영하 200도 마이너스 114보다 낮은 구간, 즉 고체 상태로 존재할 거다라고 찾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상온이 아니더라도 어떤 가상의 온도에서 이 물질들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자. 자, 질소가, 펜을 더 많이 갖고 올 걸 그랬어. 자, 질소가 예를 들어서 영하 300도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겠니? 라고 물어보면요. 자, 영하 300도라는 온도는 마이너스 210도보다 낮은 구간이죠. 아, 질소가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다. 이 상태로 만들기 쉽지 않지만 이제 가정하에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금이 한 1000도 정도 되는 환경에 놓였어, NaCl이. 그럼 이거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라고 물어보면 1000도가 이 구간 중 어디에 속하는지 보면 되지. 1000도는 이것보다는 높고 이것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1000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사실. 네.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른 예들을 가지고 연습 한 번씩 해보시고, 여기 채워줘야지. 네. 자,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물체는 녹는 점보다 상온이 낮을 경우, 상온에서 액체 상태의 물체는 상온이 끓는 점보다 높고 녹는 점보다 낮은 경우. 이거 외우지 마. 상온이 끓는 점보다 높은 경우는 기체 상태로 존재. 즉, 상온이 25도씨가 영하 196도보다 높은 구간일 경우는 질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 그래프를 생각하세요. 요거 뭐 크고 작고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외우면 더 헷갈립니다. 어쨌든 정리는 해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프린트물 정리하고요. 잠깐.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할 건데 참기름을 냉장고에 넣으면 얼지 않아요. 저는 참기름을 냉장고에 보관하거든요. 근데 올리브유를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굳어버려요. 한번 올리브유 있으면 조금만 컵에 따라서 냉장고에 한번 넣어 보세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야. 자, 왜 냉장고 온도가 한 10도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자,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10도에서 언다. 참기름은 10도에서 얼지 않는다. 그 말은 10도에서 올리브유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참기름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참기름이 더 낮은 온도에서 언다라는 얘기예요. 자, 더 낮은 온도에서 언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어는 점이 낮다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제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앞에서 그 상온에서의 상태 설명할 때 알려드렸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봐봐. 10도씨에서 어는 A, 얘가 올리브유지. 그리고 10도씨에서 얼지 않는 B. 자, 그래프를 그릴게요. 굳이 기체까지 그릴 필요는 없지만, 자,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그리고 기체 상태. 자, 이 구간이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에 해당하고, 이 구간이 바로 끓는 점에 해당하지. 자, 근데 10도에서 어는 A는요, 고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구간인 거야. 그러면 10도라는 현재 그 온도가, 환경의 온도가 이 구간 어딘가에 해당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반대로 또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고체, 액체, 기체야. 자, 얼지 않는 B 같은 경우, 즉 참기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말이야. 어떤 온도에서? 10도에서. 그러면 요 구간이라는 얘기고요.
그 10도라는 환경이 이 구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바로 어는 점이 되겠죠. 자, A 그리고 B 그래프 보시면 지금 어는 점이 얘는 10도 C보다 어는 점이 높아 낮아? 높아. 얘 같은 경우는요. 10도 C보다 어는 점이 높아요, 낮아요? 네, 지금 10도보다 왼쪽에 있잖아. 낮아. 그럼 이 그래프를 비교하면 너네들이 A가 어는 점이 더 높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쉽게 얘기해서 10도에서 얼지 않았다는 거는 더 낮은 온도에서 언다는 거야. 즉, 어는 점이 낮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얼었다라는 건 그 구간, 그 온도에서 고체로 존재한다는 얘기고 얼지 않았다는 건 액체로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어느 점이 누가 더 높고 낮은지 요렇게도 비교할 수 있겠죠. 네. 자, 제가 필기한 거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다 찍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해 놓은 상태인데, 설명을 바꿔서 했어요. 올리브유와 참기름을.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시 편집해서 넣을 거라, 영상이 조금, 목소리도 이렇게 좀 뜰 거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질문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씩 문제들도 좀 풀어보시고요. 관련된 문제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보시고 제가 한 강의 보면서 그래프 이렇게 화살표, 양쪽 화살표 그리시고 고체, 액체, 기체 구간 정한 다음에 저랑 똑같이 스스로 연습해 보세요. 내가 한 거 보는 거는 니네 게 아니야? 내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연습해 보시고 궁금한 거는 사실 댓글을 뭐 온라인 클래스에 댓글 쓰면 제가 잘 못 봐요. 그래서 뭐 궁금한 친구들은 저한테 뭐 카톡을 보내도 되고 메시지를 보내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안녕.